두 번째,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를 어차피 예로 들었으니 크레딧 카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유틸라이제이션. 자, 유틸라이제이션 자금 활용이거든요. 거꾸로 하면 채무액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불 크레딧 리밋이 있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 없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번 달 쓰고 다음 달에 다 갚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행에 이자를 1센트도 안 내니까 더 좋으실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크레딧 카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2개에서 3, 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행을 가거나 또 출장을 가거나 또 갑자기 집에서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때 집이 수도, 전기 고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 학자금도 요즘은 크레딧 카드로 받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한다는데 크레딧 카드를 결제 안 할 부모가 있을까요? 특히 한국 부모들은 반드시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갚습니까? 액수가 커지는데. 이거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2, 3개만 갖고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말에 많은 우리 해외 국민들, 특히 미주에 있는 교민들이 여기에 딱 방점을 찍습니다. 그 은행의 뜻에 자꾸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은행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그 은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가 어떤 거 있어요? 디스커버 카드. 디스커버 카드 2, 3개 가지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스커버 카드 신청할 때 디스커버 잇 색깔이 여러 개 나오죠? 그렇죠? 그거 한 2, 3개 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옆에 가면 또 어느 은행이 있어요? 웰스파고 하면요. 웰스파고 담당자님 뭐라 그래요? 우리 은행 거 크레딧 카드 2, 3개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미국의 은행이 한두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얘기가 2, 3개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땐 2, 3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리 많이 신청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게 이 미국 신용 시스템과 은행들이 절대 그렇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2, 3개 신청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스커버 카드가 있는데 10,000불짜리다. 얼마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게 10%입니다. 10,000불이면 1,000불을 쓰시고 그 다음 달에 1,000불을 다 갚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더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불을 쓰시고 다음 주 주말에 1,000불을 갚는 겁니다. 두 번째 또 1,000불을 쓰시고 그 주말에 1,000불을 갚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0,000불짜리를 얼마나 쓰신 건가요? 4주니까 4,000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디스커버에 있는 이 알고리즘 돌리는 머신이 어떻게 될까요? 크레딧 상승을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최소한 얼마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석 달만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4,000불에 계산을 해서 4,000불이 30%일 때가 얼마가 될까요? 12,000불. 그렇죠? 그러면 크레딧 리밋은 2,000불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통 한다면 12,000불짜리가 15,000불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는 누가 받나요? 사람. 네. 전화를 하시게 되면 사람이 받아요. 근데 요즘은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기계 녹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담당자랑 통화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딱 오케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나오죠. 그때 여러분들이 사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4,000불을 쓰고 싶은데 한도를 지켜야 되니 그럼 은행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을 다 끝까지 채워서 쓰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돈을 잘 갚겠구나. 근데 증명해 줬잖아요. 일주일에 1,000불씩 갚는 거예요. 그러니 봤을 때 본인이
그러면 한 13,000불 올려줄게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기권하지 마시고요. May I speak to? 내가 당신의 슈퍼바이저랑 좀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딱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올려주든가 아니면 자기 권한이 아닐 때는 반드시 슈퍼바이저, 위에 자기 상관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설명할 수 있죠? 내 히스토리를 보면 석 달 동안에 매주 1,000불씩 쑥 갚았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니 13,000불까지만 올려준다는데 내가 앞으로 쓸 금액이 일주일에 한 1,500불 이상이면 사실 부족하다. 그러니 15,000불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13,000불이 아니라 15,000불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당분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네, 질문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어쨌든 10,000불이 있는 거니까 그냥 10% 이상으로 더 쓰시면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없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할 거거든요. 뭐 예상을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를 쓰면 여러분들 굉장히 은행 측에서 볼 땐 excellent, 최우수 고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0%입니다. 사실 요즘 룰이 좀 바뀌었어요. 29%입니다. 10,000불에 2,900불을 쓰시게 되면요. 아직도 우수 고객입니다. 2,900불 쉽게 편하게 방송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3,000불을 쓰시고 그 다음 달에 3,000불을 갚으신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크레딧 리밋이 상승되게 됩니다. 물론 평점도 좋고 신용점수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00불을 썼는데 한꺼번에 못 갚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3,000불을 쓰게 되면 은행에서는 최소 금액에서 3,000불 쓴 거에 1% 얼마인가요? 30불을 갚으세요 라고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쓱 웃으면 30불만 갚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들이 자꾸 미니멈 페이먼트만 받으면 은행에서는요 3,000불을 다 못 갚으니까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자 수익이. 미국 크레딧 카드는 물론 한국도 요즘은 리볼빙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쓰고 갚고 합니다. 안 쓴 갚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APR, 쉽게 얘기해서 연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금융노조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줘도 이렇게 내도 크레딧 카드 못 가져서 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0불을 다 못 갚을 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요? 최소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30불에 최하 20%는 더해서 얹어서 갚으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30불에 20%면 얼마입니까? 6불이죠? 36불인데 갚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불 갚으시는 거예요. 40불.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다 갚거나 아니면 더 많은 액수를 갚아야 되죠. 그 다음 달에 나오는 은행들은요. 40불을 빼니까 2,960불 좀 더 되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그러면 2,965불에서 그들이 또 정확하게 1%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르고 그것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내면 여러분들 3,000불인데도 3년 이상 내게 됩니다.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내는지 계산을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최소한 못 갚아도 1,500불 정도를 갚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거의 10,000불에서 30%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500불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십시오. 그런데 사용을 거의 안 하시고 그 다음 달에 1,500불을 갚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엑셀런, 우수한 그 금융기관의 고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틸라이제이션, 결국 자금 활용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를 은행은 평가합니다. 이게 30%입니다. 대단하죠? 65%,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두 개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금융, 특히 돈 활용에 대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어떻게 대출받아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개인 거를 얘기할까? 저희는 개인 크레딧 카드를 많이 내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그렇죠? 1인 기업을 만들어서 1인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쓰라고 모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놀고 일하고 돈 벌고 또 놀고. 그러려면 은행의 시스템만 잘 활용한다면요. 누구처럼요? 유대인처럼만 해도 우리가 잘 살 텐데. 사실 우리 민족이 유대인보다 IQ가 높거든요. 왠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근친상간, 자기 사촌들하고 결혼도 하고요. 또 오누이끼리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생물학적인 DNA. 열성인자가 나오겠죠. 그러나 열성인자라고 해서 그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누구 아래서요? 그들이 믿는 자신들의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그 이외의 신들은 다 자기들 신 밑에 있는 서자, 가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근친상간이란 말을 우리 민족은 거의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도. 여러분들 왜 자꾸 한 은행에서만 자꾸 결판을 내려고 하십니까? 한국은 하나의 은행이 사고가 나면 다 중지가 된다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은요. 한 은행이 사고가 났다 해서 다른 은행 거도 사고가 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그들이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이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국이 여러분들 헤엄치고 돈 가지고 수용하고 노는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두 가지만 명심한다면 이게 은행이 좋아하는 바로 두 아이템 섹터입니다. 페이먼 히스토리,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면 내가 돈이 없지 저걸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을 활용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인 기업만 만들어 놓으면 기업과 여러분들 개인도 자연인, 여러분 기업도 자연인. 그렇죠? 법률 용어에서는 둘 다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시죠? 바꿀 수가 없으시죠? 기업은 하나인가요? 또 맘만 먹으면 또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좋아합니다. 대기업 집단 그룹. 회사가 계열사가 몇 개나 되나요? 삼성 같은 경우 한 거의 80개, 90개 되지 않습니까? 누가 원합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말로만 80개, 100개지 뒤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백 개인지. 그렇죠. 발표 안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영원히 하나입니다. 아이덴티티. 우리가 혼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1인 2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러나 기업의 비즈니스 신용 상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한 예로 하고 우리 일부 이 인문반 맛보기 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보석상이 있습니다. 아주 카르텔이죠. 유대인들이. 그 50가에서부터 40몇 가까지 이르는 피프스 애비뉴의 보석상들이 줄비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하나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뉴욕 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인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하질 않겠지만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인은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아마 자녀가 이어받아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들어옴과 동시에 무척 방해를 했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은 놀러 가서도 유명한 일화가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출릉이 있고 관광지에 모여서 이동하는 민족.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 가면.
그렇게 피사의 사탑을 보기 위해서 먼저 보려고 새벽 4시에 모여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가서 도장만 찍고 오는 그러한 민족. 유대인들은 잘 모르니 굉장히 저희를 경계한 거죠. 들어오기 위해서 부지런하니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가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누굴까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 더 오픈에 나오는데 반드시 그들은 안 됩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죠. 전에는 그랬답니다. 분명히 지 둘끼리 싸울 것이니 우리가 물건과 가격만 꽉 잡고 있다면 저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뉴욕에 있는 보석상가들 도매상으로 유지하는 곳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매업입니다. 말은 도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논리에 그들은 은행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가진 돈은 절대 보여주지 않고 남의 돈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산을, 그래서 세금도 절세와 또 낼 만큼 더 내서 더 많은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치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현금을 쌓아두는 그러한 전략. 어디서 배웠을까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유대인, 600만의 나치에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 그들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유대교의 하나님 이외에는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로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 풍속이 있습니다. 품앗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동서남북의 12주 금융입문반은 품앗이로서 여러분들이 신용과 금융기관에 자금을 활용하고 대출을 저희가 앞장서서 좋은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입문반 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